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85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3월 1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2월 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신묘월 경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경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경금이 되겠고요.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되겠습니다. 자, 묘월의 경금은 어떻게 배합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자,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경이라고 하는 글자는 금, 즉 우리가 무쇠 내지는 쇳덩어리라고 표현하는 금에 해당이 되고요. 이거를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금은 양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금이 되겠고요.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도 또 있죠. 신금, 같은 금이 해당이 되지만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금인 경금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음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 내지는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질이 많이 달라진다.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단단하다, 부드럽다로 놓고 봤을 때 경금은 단단하죠. 단단 내지는 견고한 어떤 무쇠와 같은 그런 개념이다라고 봤을 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에 비해서 좀 부드럽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유연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것이 강철로서 잘 휘지 않는 그러한 무쇠 강철 같다라고 하면, 신금 같은 경우는 잘 이렇게 휘는 얇은 철사 같은 경우는 휘면 잘 휘어지잖아요. 그런 것으로도 볼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석 같은 거 내지는 주옥 같은 거 있죠. 내지는 여러 가지 장신구 같은 거, 금으로 만든 장신구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반지, 귀걸이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주얼리 같은 거, 이런 거 모두 다 신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무쇠라든가 기본적으로 강철 같은 경우에는 경금으로 놓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반지, 귀걸이 신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흔히 밖에서 나가서 보는 녹이 슬고 약간 거칠고 투박한 그런 강철 같은 경우는 경금으로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금이라고 하는 양금과 신금이라고 하는 음금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 그 어떻게 다루어야지만 용도가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강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쓸 수가 없죠. 제가 가끔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고철 같은 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쇠사슬 같은 거 오래 돼가지고 못 쓰는 쇠사슬 굉장히 큰 거 있습니다. 저 배에서 쓰는 것들, 그런 거를 녹여서 칼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겠고, 내지는 그런 거 있습니다. 차 같은 거 보면은 판 스프링이라고 해가지고 강철 판 같은 거 이런 걸로 홈이라든가 여러 가지 칼이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겠죠. 내지는 뭐 큰 장검도 있을 수가 있겠고, 아니면 회칼 같은 그런 것들도 굉장히 단단한 재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예요? 화로서 단련을 하고,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을 말하는 거죠. 불로서 단련을 하고 잘 연마를 해서 칼 같은 거를 만들고 범종 같은 거를 만들면 경금은 용도가 있죠.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화로서 강하게 다스리는 거를 좋아하는데, 경금을 다스리는 것은 화 중에서도 병화가 아니라 음화인 정화라야지만 경금을 다스릴 수가 있겠고, 정화 혼자서는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화를 인정해 주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이 뜨거워지죠. 쇳덩어리를 다스리려면 최하 600도 이상 1000도, 무쇠가 녹는 온도가 대체적으로 1700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텅스텐 같은 경우는 한 3000도 정도 돼야지 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철 같은 경우는 녹여버리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시뻘겋게 달구려고 하면 한 800도, 900도, 1000도 정도는 돼서 시뻘겋게 달구어야지만 강철이 약간 부드러워져 가지고 망추를 두들겨서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불을 지펴서 뜨겁게 만드는 것은 정화인 것이고, 불의 온도를 높여주는 연료 같은 개념이 바로 이 간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 간목으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이고요.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분들 반지, 귀걸이 생각하시면 다시 이거를 녹여가지고 만들기보다는 그 반지, 보석을 깨끗하게 맑고 깨끗하게
유지 보수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에는 임수로서 도세주옥한다라고 하는 개념, 임수로서 맑고 깨끗하게 닦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사시사철 화라고 하는 정화가 쓰임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경금 일간이 부를 얻을 수 있고 귀를 얻을 수 있고요. 재성은 간목은 재성이 되는 거고 정화는 정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용도가 있게 되면 재관이 모두 용도가 있기 때문에 큰 명예와 부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신금 같은 경우는 상관인 사시사철 임수를 어떻게 잘 써서 신금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부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재성이 있어서 부를 얻을 수 있고요, 관성이 있어서 귀를 얻을 수 있지만, 이 신금이라고 하는 특징에 맞게 맑고 깨끗한 임수를 써서 도세주옥이 잘 되면 관성이 없어도 역시나 부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딱 잘라서 재성이 있어야 부를 얻고 그 다음에 관성이 있어야 귀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뭐랄까요, 옛날 그냥 관을 중시했던, 재를 중심했던 사고방식이고요.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 각 일간마다 특징에 맞게 배합이 잘 된다라고 하면 부귀를 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금 일간이 태어나는 월령 묘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인묘진 큰 틀에서 동방이 된다라고 하는 것, 계절로는 인묘진은 다 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초춘에 해당이 되고요. 묘월 이때는 봄이라 하더라도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달 진월 같은 경우는 모춘 내지는 개춘이라고 해서 늦 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묘월 같은 경우가 가장 완연한 봄을 대표하는 계절이죠. 대체적으로 자오 묘유가 되죠. 가장 왕성한 기를 띠게 되는데, 자월은 뭐예요? 겨울이 가장 왕성할 때, 그 다음에 오는 여름이 가장 왕한 때, 그 다음에 묘는 봄이 가장 완연할 때, 유는 가을이 가장 완연할 때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자오묘유라고 하는 거 가장 왕성한 기운을 띈다라고 보게 됩니다. 또 인묘진 동방이라고 하는 쪽은 오행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일단 가장 왕한 것은 목이 왕한 모강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이 가장 왕합니다. 특히 인묘월 자체가 모두 목이 왕하고요. 다음 달 진월 같은 경우는 이제 묘월이 가장 목이 왕하기 때문에 진월은 목왕절이라 하더라도 목의 기운이 조금은 요즘 이제 쇠퇴해져 가는 그러한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의 임관지라고 했고요. 근데 지금 묘월 같은 경우에는 목의 제왕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의 제왕지죠. 묘월이 목이 가장 왕하다라고 하는 것. 반대로 목이 가장 왕할 때 뭐가 약해지냐면 토가 좀 약해지겠죠. 토. 그 다음에 금도 마찬가지로, 금도 인월이라든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금은 어떻게 돼요?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은 호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금은 인에 이르면 호태법으로 절지가 되고요. 절지 가장 약한 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 묘에 이르게 되면 묘에는 태지가 된다. 그래서 가장 약한 것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인묘월에는 금이 가장 약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목왕절이니까 금이 목을 극하지 않나?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보실 수도 있죠. 목이라고 해서 뭐 금이 항상 목을 극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있잖아요. 목이 너무 왕하고 금이 약할 때는 목왕금결이라고 합니다. 목왕금결. 그래서 예를 들면은 큰 나무를 벨 때는 그거에 맞게 단단한 도끼라든가 전기톱이라든가 이런 걸로 베어야지만 큰 나무를 벨 수가 있는데, 아름들이 큰 나무를 갖다가 작은 조각도로 벨라고 하면 오히려 조각도가 닳아서 없어지죠. 그게 바로 목왕금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금극목해서 금이 목을 극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 목왕금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금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당연히 금이라고 하는 것이 목을 이길 수 있지만, 이건 일반론적으로, 하지만 묘월 같은 경우에는 목이 가장 왕하면서 금은 태지에 해당이 돼서 묘월은 태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태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은 약합니다.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목은 금 입장에서는 재성이죠. 그래서 재다 신약 내지는
약 제왕한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재성이 좋고 재성이 재물이고 인기라고 하더라도 일간이 약하게 되면 그 많은 재성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단 약한 일간 자체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재성을 감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묘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인성인 토로서 생조해 주는 것, 인성은 바로 경금 입장에서는 토가 될 것이고요. 토가 있으면 경금을 갖다가 생조해 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반대로 비겁이 있습니다. 비겁은 같은 뭐냐면 금을 겁이라고 하죠. 비견 겁재를 줄여서 비겁이라고 하는데 금은 일간 자체를 방신해준다. 방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묘월의 일간이 약할 때 토로서 생주해주는 것이 더 좋을지 아니면 비견 겁재로서 방신해주는 것이 더 좋을지를 생각해 봤을 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비견 겁재가 이거는 이제 이 일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경금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단 비견 겁재인 금이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지지로 이런 신금 있죠. 신금이라든가 아니면 유금 같은 것이 있어서 경금에 뿌리를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신 이렇게 있게 되면 경금이 뿌리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신자가 아니고요. 이런 신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경신이 된다라고 하면 경금이 뿌리를 얻게 되겠고요. 또 이렇게 경금이 뿌리를 얻게 되면은 경금은 일간이 왕하게 되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을 단련해서 용도 있게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화. 그래서 별도로 필요합니다. 인월의 경우에는 제가 아직은 초춘에 초춘이기 때문에 한기 전월의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묘월의 경우에는 한기가 이미 가셔 있기 때문에 병화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월의 경우에는 제가 병화 정화를 같이 아울러서 써야 된다고 하지만 묘월 같은 경우에는 병화는 필요하고 정화만 있으면 되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목이 있어서 생주해 주는 것이 좋지 묘목은 승목이기 때문에 정화를 생주해 줄 수 있는 능력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간목 같은 것이 별도로 있어 주어서 이 간목이 있다라고 하면 이 간목이 왕은 간목이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겠죠. 물론 일간 경금이 있지만은 지지로 뭐 신금 같은 것이 있거나 하게 되면 또 간목을 절제해서 벽값 인정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사주 묘월의 경금이 중화를 이룰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금 자체가 묘월에 신약 제다 신약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도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신금 같은 것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유금 같은 것이 없다라고 하면 인성이라고 하는 토로서 생주해 줘야 되는데 그때는 무토로 생주해 주기보다는 기토로서 생주해 주어야지만 습토가 경금을 생주해 주게 됩니다.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이면서 그래도 묘월이라 하더라도 왕토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금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경금을 매금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국세가 되기 때문에 양토인 무토보다는 음토인 기토가 있는 것이 더 좋다. 이것은 비단 얘가 편인이고 얘가 정인이니까 정인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금을 생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마른 땅이기 때문에 금을 생조할 능력이 없거나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와 달리 작은 흙이면서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이기 때문에 경금을 생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무토 기토로서 생주해 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경겁제인 금으로서 방신해 주는 것이 월등히 공력이 더 크고요. 정화 간목을 갖추게 되면 묘월의 경금은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명식, 일간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목왕절인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 아까 언뜻 말씀드렸지만 일단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금이고요. 그 다음에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아니라 이거는 음목이 되겠죠. 그래서 목은 경금 입장에서 재성이 되죠. 재성이 되는 것인데 양대 음이 되는 것이니까 이거는 정자를 붙여서 정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명식은 경금일간이 정제인 묘목을 봐서 정제격이라고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 묘월은 목이 왕한 것이지 금이 왕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사주의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땐 제다신 약하다 내지는 신약 제왕하다라고 하는 것, 포인트는 어디 있습니까? 신약에 있습니다. 재성이 왕하다에 포인트를 두게 되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도 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신약해서 재성을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돈을 까먹거나 돈을 빚을 지게 되거나 이러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일간을 도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신금. 그래서 오늘 일지는 경신일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묘월이라 하더라도 경금이 이렇게 일지 밑에 신금을 두게 되면 경금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뭐 묘신이 암합 이런 것도 묘신 암합이라고 해요. 묘신이 암합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암합 이런 거 굳이 따지지 마시고요. 그냥 일간 자체가 충이 되지 않는 한은 일간 자체가 묘월에 약한데 신을 봐서 일간이 뿌리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연주를 보게 되면 신축연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축토가 있으면 이 축토는 천간의 미토와 마찬가지로 습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이기 때문에 경금이 뿌리를 내릴 수도 있고 경금이 생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금이 투출되어 있는 것은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닌데, 이렇게 너무 일간 경금에 신금을 보고 천간으로 이렇게 신금이 또 있게 되면 이거를 남자의 경우에는 비겁 중중이라고 하고 여자의 경우는 자매 강강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거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요거 그렇게 제가 봤을 때 설명을 해봤자 좋은 소리가 안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요건 설명을 안 드리고, 만약에 요거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이런 거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비겁중중 내지는 자매강강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그 뜻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런 거는 여기서 시간상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기초 강의라든가 명리 용어 설명할 때 제가 이런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묘월에 원칙적으로 제다신약, 신약, 제왕하는 그런 명식이 될 것인데, 일지에서 신금을 보고 연지에서 축토를 봐서 경금일갈 뿌리를 튼튼하게 내릴 수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금인 신금 두 개를 보니까 반대로 일간이 어떻게 졌다? 신강한 사주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간 자체가 신강해지면은 뭘로 어떻게 한다? 정화로서 단련하고 뭐예요? 간목으로 정화를 보좌한다가 기본적인 틀이 되겠죠. 그래서 재성과 관을 같이 쓰게 되어서 이거를 재관을 쓴다 해서 재관격이라고 놓고 보는데, 이런 거는 정격은 아닙니다. 그냥 재관을 쓴다고 해서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거는 정제격의 기본적으로 제다 신약인데, 화를 보게 되면 재관을 같이 써서 재관격으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오늘의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병자시를 한번 보게 되죠. 병자시 중요한 거, 이렇게 자수가 신금이 옆에 있으면 이거는 신자수 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신자진 삼합이 되는 것이죠. 신자진 삼합이 되면 수가 왕해지어서 수국을 이룬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경금일간이 약해서 신의 뿌리를 얻고 있는데, 자수를 보게 되면 신자가 앞에서 금의 기운이 어떻게 된다? 수 쪽으로 많이 옮겨져 가기 때문에 경금의 기력이
신의 뿌리를 신의 통분을 하고 있었는데 경금의 뿌리가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병화가 투출해서 좋을 것 같지만은 경금이 옆에 이렇게 칠살인 병화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칠살 병화가 경금을 극하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죠. 물론 이제 묘월이라 하더라도 축토의 신금 그 다음에 지지로 신자수국해서 사주 자체가 한습해졌기 때문에 병화로서 이 병화로서 뭐예요? 병화로서 조후하는 것으로 병으로서 조후하는 것으로도 볼 수는 있습니다만 역시나 경금은 병화가 이렇게 첩신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좀 달갑지만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병화도 좀 부담스럽고요. 그 다음에 자수를 받기 때문에 사주가 더욱 한습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자수가 더 큰 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대로 이거 병술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술토는 건토라 하더라도 금의 뿌리는 내릴 수 있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정화라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것이지 병화는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공력은 없다. 단지 조후의 용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 살펴볼 수는 있지만 말씀드렸지만 인월이 아닌 묘월은 조후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병화가 옆에 경금 옆에 첩신되어 있으면 오히려 경금이 파극을 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화가 투출생 시 정축시하고 정해시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정화가 투출돼서 경금 단련하는 것은 좋지만 역시나 정화라고 하는 것은 혼자 쓰기보다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서 정화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불꽃을 강렬하게 만들 수 있죠. 만약에 이 정도 되면은 정화 불꽃은 있는데 불의 온도가 뭐 100도에서 한 200도 정도 아주 뜨겁지 않은 미직지근한 불이라고 보게 되면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금을 끓음만 만드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겠죠. 목화운이 오르가서 정화가 살아나게 되면 괜찮을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정해시가 되면은 축씨는 차라리 축토에 경거의 뿌리라도 둘 수 있지만 정해씨는 요건 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주가 한습해지고 그 다음에 조후도 오히려 더 필요한 그런 구세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또 정화가 밑에 물 위에 있게 되면은 정화가 오히려 더 약해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축씨 정해씨도 정화가 둘 다 투출하긴 했지만 생조를 크게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둘 다 어디로 가야 된다? 운은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만약에 이못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금을 화로서 단련 이제 뭐 천간에 정화가 투출되지 않았으니까 오중에 있는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 되는데 이렇게 뿌리 있는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화를 억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결코 이렇게 썩 좋다라고는 보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뭐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 투출되어 있고 신금이 있어서 경금은 더욱 왕해졌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가 없기 때문에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가 없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신왕제왕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묘목에 뿌리든 간목 하나에다가 나머지는 다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은 묘월이라 하더라도 군비쟁제가 될 수 있다. 내지는 군겁쟁제가 될 수 있다. 또는 이걸 몽땅 합쳐서 이겁쟁제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붙이는 거죠. 비견이냐 겁제냐에 따라서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저는 그냥 통틀어서 그냥 군비쟁제, 군겁쟁제 이렇게 하고요. 군비겁쟁제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잘 안 써봤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런 단어는. 근데 군비쟁제 뜻만 알고 있으면 뭐 용어야 뭐 어떻다 이런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